당선인께서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뵙고 그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 미안함을 말씀드렸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탄핵에 대한 부정이다라는 정치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당선인 사과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. 그 당선인이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박근혜 정부 정책 중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, 아쉽다, 계승하고 홍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다면 두 가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. 네, 미안하다라는 말씀은 제가 더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 없이 박 전 대통령께서 지금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긴 하지만 아직 많이 약한 상태입니다. 그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그리고 여태까지 돌보지 못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뒤늦게 찾아뵙다라는 그 인간적인 연민의 마음에서 인사차 또 드린 말씀이고요. 그 이상의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정책을 계승하겠다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해왔던 수많은 정책 중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정책만은 참 쓸모 있다, 또 성공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것들을 저희가 신중히 들여다보고 앞으로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린 거고요. 이 점에 관해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해온 정책들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좋게 평가하시는 것, 앞으로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평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가리지 않고 이어나갈 것이고, 앞서 이재명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서도 그 공약 중에 국민들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는 고민 없이 그 정책을 활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이태규 의원 인수위원직 사퇴가 인선에서 그 안철수계가 배제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. 입장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. 예, 어제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인수위 측 입장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을 드렸고요. 저희가 공동정부를 구상해서 함께 나가겠다라는 인수위 그리고 그 내부의 모든 기조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. 당선인께서 취임 때 첫 집무실을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5층에서 시작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확인된 사항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. 집무실 위치나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. 일단 이사가 5월 10일에 완벽히 완료되지 못할 거라는 그 보도들은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집무실을 가장 저희가 최우선으로 고려하고는 있지만 설계 방안,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. 말씀 주십시오. 네, 뷰세이 뉴스 김하빈입니다. 우선 용산 집무실 관련해서 YTN이 보도하기를 그 담장 방만 해도 발암물질이 510배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인수위 차원에서는 환경 정화 계획에 대해 별다른 입장 없이 좀 모호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질문 하나 하고요. 또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반경을 100m로 해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겠다고 해석을 했는데 법률상으로는 이게 관저에만 해당이 되더라고요. 근데 경찰이 이렇게 폭넓게 해석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좀 제약을 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, 그 보도들 저도 아침에 다 확인을 했는데요. 집무실 이전에 관해서는 그 설치에 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혹은 어떤 방안이 국민들께 가장 가까이 열린 공간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 집회 시위에 관해서는 인수위 측이나 당선인 측의 몫이 아니라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답변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